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제집 91쪽 고의, 구성요건 고의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범죄할 때 두 가지가 있죠. 고의로 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과실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의, 과실을 배우는데 고의에서 구성요건 고의가 있죠. 고의는 우리 고의의 본질, 용인설이죠. 자, 고의의 본질은 용인설인데 인식하고 용인해야 되는데 일단 고의에서 첫 번째 고의의 인식 대상,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닌 거 암기하겠죠. 고의의 인식 대상인 것, 주체, 객체, 행위, 수단, 방법, 인과관계, 결과, 구체적 위험 이런 건 인식해야 되지만 아닌 거 공식이죠. 책상 소고기, 추위처결이죠. 책상 소고기 추위처결. 책상에 뭐가 많습니까? 책상에 소고기가 있어요. 이걸 먹어야지 우리가 추위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책은 뭐겠습니까? 책은 책임 능력이네. 상은 상습성. 소추요건, 친고죄, 고소. 반의사불벌죄죠. 고의라든지 목적 같은 거, 기대 가능성이죠. 기대 가능성. 추상적 위험이죠. 추상적 위험. 우리 조심해야 돼요. 구체적 위험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 위험은 추상적이면 안 돼요. 위법성 인식, 학설법 있죠. 고의설은 인식해야 되지만 책임설은 필요 없죠. 처벌 조건, 친족상돌이죠. 결과적 가중범의 중앙결과죠. 그래서 책상 소고기 추위처결. 알겠죠?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시험의 출제 포인트.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례죠. 미필적 고의. 판례는 용인설이죠. 결과 발생을 용인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용인하지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인설,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례죠. 그래서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가 책상 소고기 추위처결. 요거 이론 문제 나올 때. 그리고 두 번째 판례 문제 나올 때는 판례 문제 미필적 고의가 있는 판례와 미필적 고의가 없는 판례 암기하는 거. 요거죠. 곧 배우겠지만 문제 풀면서 배우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고의와 우리가 개괄적 고의라는 게 있죠. 개괄적 고의. 그래서 개괄적 고의와 또는 인과관계 착오 문제죠. 인과관계 착오 문제. 그래서 우리 보통 교각 사건, 나는 있잖아요. 익사하려고 밀었는데 떨어지면서 내리탕 죽었단 말이에요. 교각에 난간에 부딪혀서. 또는 있잖아요. 우리가 웅덩이 칠식 사건. 내가 때려 죽으려고 때렸는데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웅덩이에 묻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칠식에 죽은 거죠. 이런 거죠. 이런 이제 인과관계 착오와 개괄적 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있잖아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결과 발생을 용인하면 미필적 고의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지 않으면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볼까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중심으로 보면서 자, 2번 문제 봐요.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강간죄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아닙니다. 강간죄는 연령불문입니다. 13세든 15세든 12세든 알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내가 12세의 부녀를 때려서 폭행해서 강간했다. 강간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연령은 고의의 인식 대상 아닙니다. 1번이 옳으네. 2번 봐요. 고의의 이중적 지위 내지 기능이라는 게 이중적 기능설. 책임고의는 행위 상황 인식, 위법성 인식이 포함된다. 틀렸네. 자, 이 고의 과실이 도대체 어느 방에 설 것인가? 고의방이 도대체 어느 방에 설 것인가? 그래서 고의란 애가 두 가지가 있죠. 범죄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위법성 인식. 그래서 이 위법성 인식이 도대체 어디 속할 것인가? 위법성 인식은 고의에 속한다. 고의설이죠. 그래서 인과적 행위론에서는 자 고의는 어디 속한다? 구성요건방, 위법성방, 책임방에서 고의는 책임에 속합니다. 인과적 행위론이죠. 인과적 행위론에서는 고의는 책임에 속하고 위법성 인식은 고의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설이에요. 고의설. 그런데 무슨 소리야? 목적적 행위론은 무슨 소리야? 고의는 구성요건에 속하죠. 그래서 목적적 행위론은 고의는 구성요건에 속하고 이 고의로부터 이게 고의란 말이에요. 이 고의로부터 뭐가 분리됩니까? 요거 위법성 인식이 분리돼가지고 요거 부분이 따로 있잖아. 위법성 인식은 따로 어디 속한다? 책임에 속한다. 책임. 얘가 위법성 인식이요. 위법성 인식은 책임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뭡니까? 책임설이죠. 책임설. 그래서 하고 우리 지금 봤던 이중적 기능설 있잖아요. 자, 이중적 기능 마찬가지로 고의는 구성요건과 책임의 양쪽에 속하고 다만 위법성 인식은 따로 책임에 속합니다. 똑같이 책임설이에요. 그래서 2번 위법성 인식 포함 안 됩니다. 위법성 인식이 어디 속합니까? 위법성 인식은 책임의 독자적 요소입니다. 틀렸죠? 3번요. 객관의 처벌 조건도. 자, 주목. 처벌 조건이죠. 처벌 조건 아니라고 했죠. 처벌 조건 아닙니다. 이스트 아니죠. 처벌 조건. 친족 성도래. 이거 아니죠. 친족 성도래. 친족 성도래. 여기 처벌 조건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 친족 성도가 여기 들어가죠. 친족 성도래. 친족 관리 재산 범죄. 처벌 조건 아니. 그래서 3번과 4번 있잖아요. 전부 다 고의의 인식 대상 아니죠. 다음에 자 5번 봐요.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고 신부는 고의의 신부 주체죠. 주체. 자 고의의 이 대상 되는 거 봐. 되는 거 봐요. 주체, 객체, 행위, 수단, 방법, 인과관계, 결과, 가중, 감경, 고성요건, 또 구체적 연범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주체의 신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쉬운 건 아니죠. 계속 볼까요? 고의를 3번 봐요.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공갈죄. 뭐가 들어갑니까? 불법 영득의사 또는 불법 이득의사가 있죠. 출판물의 모욕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죠. 인장이익죄, 행사할 목적이 있죠. 음압범죄가 고의만 필요하고 목적 필요 없습니다. 1번 정답이죠. 그러니까 1번은 불법 영득의사, 2번은 비방할 목적, 3번은 행사할 목적이라는 초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필요하지만 음압범죄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5번 봐요. A가 전날의 기회에 A가 사냥하는 기회에 사고를 가져가여 자기의 저 B를 사살하기로 결의하고 사냥을 떠나기 전날 밤 가져갈 총을 닦다가 오발로 그 차가 맞았네. 아니 원래 내가 내일 살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그냥 죽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부러 한 게 아니죠. 자, 사전 고의. 항상 고의는 행위 시에 있어야 됩니다. 사전 고의는 고의가 아닙니다. 이게 사전 고의란 말이에요. 사전 고의. 그러니까 사전 고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 내일 제대로 쏴 죽이기 위해서 총을 손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살인의 비디오. 그리고 자, 오발로 죽게 한 거죠. 이건 과실치사지요. 그래서 항상 고의는 행위 시에 있어야 되는데 사전 고의는 고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 예비하고 과실치사 두 가지의 상상적 경합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상적 경합 어떻게 처벌합니까? 중한죄로. 중한죄 인물로 처벌한다? 살인 예비로 처벌합니다. 아무튼 답은 4번인데 그 처벌을 합니까? 지금 재책을 봤죠. 재책은 이거예요. 4번인데 처벌은
3번이에요. 3번. 만약 처벌을 물어본다. 그러면 3번입니다. 그러나 죄책을 물어보면 4번이란 말이에요. 죄책은 범죄가 뭐냐? 처벌은 어떤 형으로 뭘로 처벌하느냐? 그래서 처벌은 3번. 죄책은 4번. 잘 구별했죠? 계속 보면, 자, 이번 봐요. A가 B를 살해 목적으로 목을 졸랐어요. B가 시신했어요. 근데 3을 오인하고 시체를 향해서 강물에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네. 익사했네. 자, 내가 의도한 제1고의는 뭡니까? 목졸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어요? 시체를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강물에 버렸는데 익사해 죽었단 말이에요. 제1고의는 목졸라 살해하는 거. 제2고의는 익사해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도한 건 제1고의인데 결과는 제2고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개괄적 고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과관계를 처벌을 볼 것인가. 이럴 때 지금 뭐니까 내가 의도한 것은 목졸라 죽이려고 했는데 시체를 은유하게 해서 강물에 던졌는데 익사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제1고의에 죽든지 제1고의에 죽든지 아니면 제2고의 죽든지, 이걸 보니까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봐서 어차피 살인고의 기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인과관계 차고, 예를 들면 목졸라 죽든지 익사하든지 이거 인과관계 차고 어차피 똑같이 뭡니까? 살인고의 기수란 말이에요. 설명 방식의 차이가 있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수. 아무튼 3번이 개괄적 고의이죠. 자, 7번도 마찬가지예요. A는 정신직자인 자신의 처 B에게 C가 젖달러 가면서 희롱하자 C를 굿하면서 순간적으로 살인고의가 있네. 살인고의를 가지고 C의 머리를 몽둥이로 후렸어요. 그냥 쳐도 충격을 극한데 후려친 건 뭐야? 돌려친 거지. 후려쳐서 C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A는 C가 죽을 오인하고 사체를 파묻어 증거를 밀는 목적으로 결과에 가서 웅덩이. 이 사건입니다. 웅덩이 여기죠? 웅덩이 지사건. 내가 한 것은 후려쳐서 때려 죽일 생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안 죽었고 웅덩이에 질사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죠. 이걸 개괄적 고의로 보느냐 아니면 인과관계 착오로 보느냐, 학설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는 거죠. 1번 봐요. 개괄적 고의에 처리하면 A의 행위는 살인 고의가 인정되고, 자, 제2의 행위에서도 제1 행위가 고의가 개괄적으로 붙이기 때문에 살인 기수가 된다. 그러니까 제1 고의 주든지 제2 고의 주든지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봐가지고 살인 고의 기수 됐죠? 맞습니다. 1번은. 2번 뭐예요? 미수범 설에 의하면 어차피 내가 의도한 것은 때려주기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제1 고의는 실패하고 제1 고의 시체를 묻기 위해서 땅에 묻었는데 뒤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1 고의는 미수고 제2 고의는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때려 죽인 것은 살인 미수, 웅덩이에 죽은 것은 질식한 것은 과실치사. 살인 미수와 과실치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체적 개감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실체적 개감해야 됩니다. 상상적 개감하면 틀려요. 왜? 행위가 두 개니까. 3번 봐요. 인과관계 착오. 어차피 이건 비본질적 근본적 착오가 아니야. 근본적 착오가 아니야. 중요한 착오가 아니라 그냥 어차피 때려 주거나 아니면 질식해 주거나 어차피 주는 건 똑같네. 비본질적 착오입니다. 그래서 살인 기수 맞죠? 객관적 기속 이론에 하면 발생한 결과가 제 A에게 기속시도 틀렸죠. 웅덩이에 지식한 것은 A한테 기속시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 기수가 되겠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살인 미수와 4번 했잖아요. 4번은 틀린 겁니다. 기수가 돼야 돼요. 기수가. 살인 기수가 돼야 돼요. 기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의도안대로 됐으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이런 문제가 지금 7번 문제가 판례와 이론을 결합시킨 문제죠. 자, 계속 볼까요? 8번에 아무튼 4번이 틀렸죠? 다음에 자, 8번 봅시다. 7번에 4번이 틀렸고 8번. 자, 하루 안의 범죄가 명백이 되는 것은 1번 봐. A는 잘못하여 자동차로 B를 치워 업무상 과실치상죄죠. 근데 나도 도망쳤어요. 이거
빨리 고조를 의무가 있잖아요. 고조철모. 뺑소니죠. 유기치사죠. 유기치사. 살인 기수로 보기 그렇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플러스 유기치사 두 개제. 자, 2번 봐요. 애국 여행 중에 친구가 맡긴 아이가 긴급을 요하는 중에 걸렸는데 의사에 버렸더라면 할 것을 양육반 본인이 방치했어요. 나서 화가 나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죽어도 살인의 미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의 부담과 아이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보증인적 지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부작위한 살인죄가 됩니다. 왜? 살인의 미필 조건이 있으니까. 자, 3번은 이건 있잖아요. 이건 보호할 의무가 없어요. 왜? 자택의 처마 밑에 술 취한 자, 이건 방치도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A는 드라이브 중에 살인자를 피해다가 중상입은 친구 B를 알고, 자, 살인죄가 안 되고 뭐가 됩니까? 이 도교법이 맞죠? 도교법. 그 고조철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친구는 있잖아요.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인적 지위가 없어요. 그래서 살인죄는 안 되겠죠. 대신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 환자 응급 구화 못하는 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하고, 아무튼 답은 뭡니까? 2번이겠죠. 그 9번 같은 거 볼까요? A는 B를 실신시킨 다음에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목을 끌어줬습니다. 강도하려고 했죠. 강도 때려가지고 강도하려고 실신시켜서. 그러나 B가 사막을 염려한 아버지 조련던 큰을 풀고 인공고가 시켜놓고, 이거 인공고가 시켰던 건 뭐야? 살인의 고의가 없는데. 그런데 A는 죽었네. 살인 고의가 없어서, 살인의 미필 고의가 없어요. 왜? 인공고가 시켰다는 것은 뭐야? 살인 고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로 죽게 한 거죠. 지금 쉽게 말해서 강도하다가 사람을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치사가 되겠죠. 강도치사. 그래서 강도의 인식, 강도 고의고 있고 중환결과 사망에 대해서 인과관계 A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 살인은 안 되고 강도 치사가 되겠죠. 왜? 어차피 인공고의를 했다는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 그래서 강도 치사지 강도는 안 되겠죠. 4번 정답이겠죠. 자, 계속 볼까요? 자, 10번 봅시다. 10번. 다음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틀린 거. 기억번 봐요.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칼을 휘두르다가 말리던 아버지를 갖다가 찌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를 살해할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봐봐요. A가 마을 사람들 자기 흥분해가지고 막 닭친들을 막 흔들고 있는데 이걸 말리던 아버지를 불러 찔러버린 거란 말이야. 찔러서 죽게 한 거란 말이야. 인식 사실은 보살, 보통 살인, 발생 사실은 존속 살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형법 제 15조이랑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는 중한죄를 받지 못한다고 했지. 보살을 하려다가 전살했단 말이에요. 전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살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살인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맞죠? 이렇게 뭐 틀렸네. 님은 아까 봤죠? 강간죄에서 13세 사실 인식 고의는 아니라고 했죠? 님은 맞네. 님은 O. 다음에 D번 고의는 마음속이죠. 내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왜? 마음으로 가. 10개 물수를 알았다. 한 개 사업수 모르는데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직접적 증명뿐만 아니라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죄에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가 빌린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한 경우, 자, 1번이 뭡니까? 고양이를 부탁의 사건. 고양이를 부탁의 사건입니다. 고양이를 부탁의 사건. 자, 고양이 사건인데, 내가 있잖아, 친구가 나한테 빌려준 고양이, 내가 친구가 자기 고양이를 나한테 빌려줬단 말이에요. 내가 그 고양이를 키웠는데, 이 고양이가 도망가 버릴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평원 닭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 고양이였네? 이걸 몰래 외투에 들고 오다가 들켰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건 친구 고양이 아니라 그 닭집의 고양이였어요. 인식 사실은 친구 고양이인지 알고, 발생 사실은 남의 집 고양이였단 말이에요. 이걸 때는, 자, 고의가 없지요. 그래서 과실절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부탁의 사건, 고의 없다. 그래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공직방, 공무집행방해죄 고의는 경찰이 현재 공무집행 중이구나. 또 내가 때리고 있구나. 그만 알고 있으면 되지. 굳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미음은 틀렸네. 그러니까 지금 봐요. 자, 우리 공직방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직방에서 형법 136조 1항 폭행 협박에 의한 공직방, 폭행 협박에 의한 공직방과 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한 공직방인데, 폭행 협박에 의한 공직방은 내가 지금 경찰 때리고 있구나. 경찰이 현재 공무집행 중이구나. 이것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굳이 공무집행 방해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보이니까. 그러나 위계는 안 보이죠. 기망, 유혹, 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의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폭행 협박에 의한 공직방은 공직방 의사 필요 없다. 위계는 있다. 됐죠? 그겁니다. 틀렸죠? 그래서 기억하고 미운 두 가지가 틀렸네. 그래서 답은 뭡니까? 1번이겠죠? 1번.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11번 봐요. 11번. 경감의 시험이죠? 구성요건 고의의 인식 대상에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기억 봐. 구성요건 고의의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성 맞죠? 신분은 고의, 아까 봤죠? 신분도 고의 주체입니다. 신분도 고의의 인식 대상 됩니다. 뭐 똑같은 형의 문제가 돌고 있죠? 친족 상도래 친족 관계 존재해야 되고, 행위자가 인식해야 된다. 자, 주목. 친족 상도래는 여기 있죠? 여기니까 처벌 요건이니까 인식할 필요 있어? 없죠? 니은 틀렸네? 기억니은 다 틀렸네. 디귿번. 직계 존속 상습성. 주목. 상습성 어디 있어? 상습성. 이거 이틀 아니죠? 이거 안 해오면 안 된다는 거니까. 책상 속의 추이처럼 안 해오면 안 돼요. 디귿번. X 틀렸네. 상습성 때문에. 리을 봐요. 결과적 가정음에서 중앙결과. 결과적 가정음 나와 있죠? 이거 이틀 아니란 말이에요. 중앙결과. 추상적 이어. 그렇죠? 추상적 이어 여기 있죠? 추상적 이어 여기 있죠? 그리고 또 다음에 뭡니까? 주관적 이보조소 고의. 주관적 이보조소 여기죠? 고의 목적. 이것들은 고의 아니죠? 맞네 이거. 네? 맞죠? 그러니까 리을번 한 개가 맞네. 기억니은 이거 3개 틀렸어. 옳은 거 한 개예요. 2번 정답.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 12번 같은 거 있잖아요. 검찰 사무실 7금문 있지 않습니까? 11번.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과다한 금융책임보다 덤핑 판매 등으로 특별한 금융 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피고인이 특별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도 있거든. 그러면서도 생산자재용 물품 납품을 받은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도가 예상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부도가 예상되는데 뻔히 100% 부도가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무건 납품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납품을 갖다 떼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도 예상 기업이, 부도가 확실한 기업이 납품을 받았다면 납품. 이건 사기의 고의가 있죠. 뻔히 결제가 안 된 걸 알면서도 그 물건을 받았다는 것은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거죠. 자, 2번은 뭡니까? 볼 필요도 없이요. 자, 주교사 사건이죠. 자, 체육교사 주교사가 아이를 유기한 다음에 죽게 한 거란 말이에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죠. 당연하고. 3번 있잖아요. 자, 전임 목사 소문 확인 사건이에요. 전임 목사가 있잖아요. 지금 그만뒀는데 내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임 목사란 말이에요. 나는 전임 목사의 소문이 안 좋아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신도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임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을까? 아니, 새로 부임한 목사는 교회에서 안 좋은 소문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야 되죠. 그래야지 신도를 이해하고 교회를 꾸려갈 거 아닙니까? 이것은
명예훼손은 고의가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거의 틀렸네. 고의 없어요. 틀렸네. 4번 봐요. 자, 건강진단서. 건강진단. 자, 건강진단서. 뻔히 유흥업소 업주가 청소년이 갖다가 미성년자가 유흥업소 출입 못하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른 진단서 가져가서 그래가지고 행시하면서 취업했단 말이에요. 뻔히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청소년 보호 위반에 고의가 있단 말이에요. 고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볼까요? 고양이를 부탁의 사건은 이거 절도고 이거 없는데 이거 절도 잘못했네. 고양이 부탁의 사건 여기 밑에 들어가겠네. 고양이 사건,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평원닭집의 고양이였더라. 고양이 사건 고의가 없어요. 자, 부도의상 납품, 주교사 사건, 건강검진진단서. 그다음에 전임목사 소문하기, 고양이 이거 고의 없습니다. 계속 볼까요? 13번 봐요. 13번. 판례에서 가로 안에 미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온다. 자, 이건 뭡니까? 부도의 상음 할인받은 사건이요. 뻔히 지극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걸 알면서도 확신 없으면서 이걸 갖다 할인받았어요. 부도의 상 부도의 상음 부도의 상 납품 이거 할인받는 거예요. 할인받는 거. 고의가 있고. 2번 봐요. 나왔던 거 또 나왔잖아요. 지금 목사 소문하고 이거 답이 2번이네. 또 이것도 전임 목사 소문하기. 고의 없는 거죠? 고의 없죠. 자, 이성원숙에서 구두 연령 확인 사건이죠. 구두 연령. 이성혼숙을 미성년자 이성혼숙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관업주가 있잖아. 보니까 나이가 좀 어려 보여요. 그래서 민증 달라니까 민증이 없다고 그래. 그래서 나이 몇 살이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20살이요. 아니 구두 연령 확인한 거 말 됩니까? 이건 뻔히 청소년가 알고 이성혼숙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여관 출입을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고의가 있죠. 구두 연령 확인 사건 말로 연령 확인한 거죠. 자, 그다음에 신경질적 자해전. 신경질적 자해전. 지금 봐봐요. 의무 경찰이 지시를 하지 않고 항의하던 태순자가 신경질로 갑자기 자해전해가지고 의무 경찰의 앞부분을 이거 공직방해 고의가 있겠죠. 그죠? 공직방해 고의가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 정리합시다. 자, 1번이 바로 부도의 상음 할인받은 사건이고 2번 고의가 있죠? 2번은 전임 목사 소문하기라 없죠? X고 그다음에 3번은 뭐야? 구두 말로 연력하기란 거고 4번은 신경질적 자해질하는 거 공직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답은 2번이겠죠? 14번 볼까요? 14번 다음 중 고의의 이인트상을 못 온 거 사법시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책상 속의 수치를 한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이게 봐. 일반 물건 방화죄에서 공공위험. 일반 물건 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에요. 구체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네. 이거 고의 인식대가 되는 거예요. 기업은 5 되는 거예요. 존속은 뭡니까? 가중, 감경적 우선요건이죠. 되는 거죠? 니은도 돼. 그다음에 디귿 사전 수뢰죄 공무원 중대 이거 처벌 조건이죠. 처벌 조건 X입니다. 디귿번 X. 1번 명예훼손죄 공연이란 거 불특정 또는 다수 인식하는 거. 1번은 5예요. 5. 1번 5. 일단 미은이 문제가 범죄자 자신이 13세. 자 14세 이상이라는 것. 자, 주목 여기입니다. 책임 능력 요무. 이것은 고의의 민무 안 되죠? X 안 됩니다. 행사할 목적 여기 있네. 목적 안 되죠? 목적 아니요. 고의 목적 안 됩니다. 목적. 그다음에 친족 안 되죠? 친족 안 돼. 친족 성돌이 안 된다고 그랬죠? 친족 성돌이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기억, 니은, 리을 세 개네. 기억, 1번이다. 그래서 우리 사시 문제도 우리 충분히 이거 애워가지고 대입만 시키면 돼요. 물론 약간씩 고쳐놓으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 한번 푼다고 이게 전부 다 자기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15번 봐요. 15번. 아무튼 14번은 1번이었고 15번. 고의범에 대한 선문중 가장 직접한 것은
자, 그래서 어부인 피고인들이 어로 저지선을 넘어서 어업을 하였다고 해도 북한 기본적이 출루하는 경우에 납치를 가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서 어로 잡음을 한 게 아니라면 이거 북한 집단의 구성원과 해야 할 걸 우리가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동해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보통 있잖아요. 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 고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북방 한계선과 이 북한 쪽과 접속이 가능하던데 잘못하면 거기가 있잖아요. 납북될 수도 있다는 곳이지만 고기 잡으려고 간 건데 그것만 가지고 납북에 대한 북한에 납북돼 가지고 북한과 이렇게 해협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갖다 우리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겠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맞고 다음에 전당포 사건이죠. 전당포에서 자 전당포 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포에서 작물인적을 모르다고 의심하면서 작물인 걸 모르고 있다가 또 올지도 모른다면서 하는 거 당연히 작물 취득죄의 고의는 없어요. 그렇죠? 작물 취득죄의 고의는 없죠. 그렇지만 또 작물 보관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번 아까 봤죠? 공직방해 범위는 내가 때리고 있구나. 공무집행자 그거 말면 되죠. 굳이 공직방해사 필요 없다고 했죠. 맞죠? 3번도 맞죠? 4번이 틀렸겠네. 그러면 4번 이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 취소 전력이 있어요. 처음 다니고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5년 지나도 적성검사 안 받은 채 운전한 거예요. 비록 있잖아요. 취소사실 통지도 안 됐고 공고되었다면 그러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립하지요. 왜냐하면 이미 그래서 면허 취소 전력 사건. 내가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 취소받은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전력. 그러면 이런 자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음에도 안 받고 계속 운전하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전력이 없으면 모르고 우리가 경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원래는 적성검사 기간 경고한 거 이것 자체는 고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옛날에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 취소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다시 또 안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있죠? 있단 말이에요. 답이 그래서 4번이겠죠. 4번. 자, 다음에 우리 검찰 사무직 봅시다. 검찰 사무직 문제. 16번. 어떠한 견해에 따르다도 갑을 고의범으로 처벌해야 하는 경우는 갑은 평소 을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서 늦은 밤에 을을 뒤따라가 등을 칼로 찔렀으나 사실 병이 준 거예요. 자, 이건 봐봐요. 내가 갑이 누굴 살려고 을을 살려고 등을 찔렀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병이 죽었단 말이에요. 인식사실은 을에 대한 살인고의죠. 발생사실은 병이 죽었다. 이건 호흡표겠지만 착오지요. 구체적 사회착오 중에서 무슨 착오? 객체의 착오죠. 즉 객체의 착오, 을을 죽이려다가 사람을 뽑아서 누가 죽었습니까? 병에 죽었다. 병이 죽었어요. 원래 갑은 을에 대한 살인고의만 있지 병에 대한 살인고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어도 구체적 사회착오, 객체착오에 대해서 우리 학설,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견해 일치해서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의도한 데와 다르게 병이 죽었지 않습니까? 병에 대한 살인 고의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맞네. 1번 정답이네. 병에 대한 살인 고의 인정합니다. 1번 정답이네. 2번 봐. 갑은 을을 살해해서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쳤고 이후에 쓰러져 을을 땅에 파묻었는데 뭡니까? 질식사 사건 똑같죠? 그래서 을을 몽둥이로 빠져 도망가 아니라 땅에 묻혀 지석했단 말이에요. 자, 어떠한 견해? 아까 봤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살인 고의 기수가 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있었죠. 미수설. 제1행위 살인미수. 제2행위 과실치사의 실체적 경험을 인정하는 학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는 고인정하지만 소수도 있어, 소수도. 그래서 2번은 이제 살인, 자 때리는 거 있잖아. 후려친 거. 제1고의 살인미수, 제2고의 제2행위 과실치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은 틀렸죠. 3번 봐요. 갑은 같이 사냥을 하던 동료 을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사격이 미수해서 병의 자리 옆에 병이 타는 총알이 빗나간 거죠. 구체적 사격작용 중에서 방법이 착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수는 뭡니까? 병에 대한 살인 기수 인정하지만 또 소수 있어요. 을에 대한 살인 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험을 인정하는 학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번과 3번은 다수설은 살인고 인정해요. 그러나 소수설은 반대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그러니까 2번, 3번은 소수로 있으니까 안 되겠죠? 3번 봐요. 갑은 아파트 창 밖으로 화분을 던지면서 혹시 누군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그 화분에 맞아 행인직사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 4번은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이죠. 결과 발생을 용인하면 미필적 고의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자면 인식하는 과실이죠. 그래서 논란된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어떠한 기로 다 인정한 것은 1번이겠죠. 그러니까 신입분 같은 것은 학설을 묻는 거죠. 검사 사무직 7급 문제니까 약간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왔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의 착오에 대해서 고의에 대해서 봤습니다. 고의에서는 어떻습니까? 고의에서는 지금 고의의 인식성이 아닌 거 있잖아. 책상 소고기 주의책을 암기겠죠. 그리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례와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판례, 이거 암기하는 것이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에 미필적 고의 보였지만 뭐 울대 사건, 울대, 또 설골 브로틴 사건, 설골, 저소지 추락 사건, 버스 탈취 돌진 사건, 이것들, 또 엽총 살인 사건, 다 고의가 있죠. 나중에 또 살인죄도 배우겠지만, 그래서 없는 것들 구별하는 거, 우리가 구별하는 거,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두 가지예요. 책상 소고기 출구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구별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아까 구두연령 확인이라든지 신경 차이자 다 고의 있죠. 그리고 뭐 좀 이제 개발적 고의와 미필적 인간관계 착오, 이건 학설과 같이 결합해서 나오죠. 그런 걸 갖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